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일본 투어 중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2일 르 아브르와 비공식 경기에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전반 43분 허벅지 통증으로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펼쳐지는 팀의 친선 경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4일에는 공식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해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날 경기는 훈련조차 참여하지 않았기에 결장이 예상되었고 예상대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PSG와 알나스르전을 통해 이강인 선수가 더욱 부각되고 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할 호날두의 알나스르는 사우디 리그 통산 9회 우승에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사우디의 강팀입니다. 지난 1월 팀에 합류한 호날두는 16경기 출전, 14골로 리그 득점 5위를 기록하며 변치 않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인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루이스 엔리케가 지난 월드컵 때 스페인 대표팀에서 사용하던 변형 3백을 들고 알나스르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PSG는 주전급으로 선수를 구성했고 왼쪽 풀백으로는 리카가 출전하였습니다. 리카 선수는 왼쪽 풀백 역할뿐 아니라 왼쪽 센터백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선수로 변형 3백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리카 선수가 변형 3백으로 센터백 역할을 하면 오른쪽에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며 공격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양 미드필더들은 양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전천후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은 좋았으나 이강인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가 없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무척이나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게임 메이킹을 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 패스를 뿌려주는 그림이 전혀 나오지 않아 답답한 경기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마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게임 메이킹을 하게 될 테고 네이마르 선수가 없을 때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지난 데뷔전에서 10분 발휘하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알나스르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 팬들이 무척이나 답답해했습니다. 오죽하면 팬들의 댓글에는 이강인 주전 경쟁 걱정이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 성적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강인이 닭주전이다. 강인이 출전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된다 등의 댓글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재 선수단에서 네이마르를 제외하고는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들이 전혀 없고 미드필더진조차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보다는 전천후 미드필더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를 볼 때 엔리케 감독의 전술상 경기에 중용받는 선수들은 창의적인 네이마르, 이강인 선수가 될 것이 다분한 상황입니다. 우가르테, 에메리, 은두르, 루이스 등의 선수가 후방 빌드업은 할지 몰라도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역할하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풀어주며 네이마르와 함께 최종 파이널 패스를 넣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강인 선수가 지난 데뷔전에서 중원을 지원해주고 내려와서 볼을 받고 경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너무나 잘 해내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강인 선수가 중용을 받을 것이고 어떤 활약을 펼치냐에 따라 파리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것 같은 좋은 예감입니다.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이 2년 연속 일본에 온 이유가 알려지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PSG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일본 투어를 잡았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PSG는 지난해 일본 투어의 결과로 1,300만 유로 약 186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SG의 공개 훈련을 볼 수 있는 오픈 트레이닝 티켓이 1만 5천 장 이상 팔릴 정도로 엄청난 열기였으며 작년엔 리오넬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 슈퍼스타 3총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흥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메시가 미국으로 이적했음에도 PSG는 일본 투어 수익으로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2천만 유로 약 287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 팬들이 네이마르 등 슈퍼스타를 보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한국의 대표 스타이자 쿠보에 절친 이강인 선수가 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사인을 받을 수 있고 VIP석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호스피탈리티 스페셜 티켓은
300만엔 약 2,727만원의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PSG 대 오사카의 티켓도 10만엔 약 93만원, PSG 대 인터 밀란의 티켓은 20만엔 약 187만원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PSG 훈련을 볼 수 있는 오픈 트레이닝 티켓도 8,000엔 약 7만원으로 책정됐음에도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PSG가 일부러 미국 대신 일본을 투어 대상으로 삼은 이유이며 음바페가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마르와 이강인 선수가 참여했어야 했고 결국 그 둘이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의 대표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세포니치 아넥스는 대한민국 출신 선수 최초로 이강인은 기록적인 완판 행진을 보이고 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강인의 유니폼은 그 자체로 프리미엄이 붙으며 과거 메시 유니폼의 판매량을 뛰어넘은 지 오래됐다. PSG의 일본 방문 일정에 맞춰 경기를 직관하려는 팬들과 사인을 받으려는 팬들의 수요 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인 것 같다라며 축구선수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인 유니폼 판매량이 메시 그 이상 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투어의 수익은 선수들에게도 보너스로 일부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특히 네이마르와 이강인 같은 슈퍼스타들은 사전에 계약 시 상표권에 대한 비율로 정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음바페를 영입하려고 상표권을 100% 지급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영입 시 마요르카의 이적 조항에 따라 약 60억 원이 이강인의 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번 일본 투어에서의 예상 수익이 280억 원으로 약 310억 원이었던 이강인의 이적료를 이미 충당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국, 일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은 이강인입니다. 내년에는 한국 투어도 오겠죠. 계속해서 파리를 방문하려는 한국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매료될 것입니다. 광고 수익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에 대해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도 아주 기뻐하며 이강인 선수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부상 정도가 일단 심각한 햄스트링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속되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허벅지 뒤쪽을 따라 움직이는 세 개의 근육 그룹인 햄스트링 근육 중 하나가 최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근육에 힘이 들어가 과부하가 되어 발생하는데요. 햄스트링 근육은 허벅지 뒤쪽을 따라 엉덩이에서 무릎 바로 아래까지 이어지는 세 개의 근육 그룹으로 다리를 뒤로 똑바로 펴고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합니다. 이 근육들 중 하나가 신체 활동 중에 한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축구 선수들에게는 흔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일단 햄스트링 부상의 경우에는 최소 2주에서 3주, 4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꽤나 심각한 부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절뚝거리거나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인 근육 활동을 삼가하면서 충분히 회복해야 합니다. PSG 소식에 정통하며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RTL 스포르트 등에 기고하는 압델라흐 불마 기자는 22일 자신의 SNS에 이강인의 상태에 대해 투어 기간 1년의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계속하기 위해서라며 이강인이 투어에서 뛰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언급에서 부상 기간이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강인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다고 밝힌 만큼 당장 장기간 결장해야 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교체 아웃 지시를 받고 혼자서 걸어갔고 일본 투어 시에도 밝은 모습과 절뚝이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내릴 때에도 본인의 캐리어를 직접 들고 내리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볼 때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햄스트링이 아닐 수 있다. 경미한 근육 통증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